자, 운동량 충격량이야. 헤헤. 근데 잘할 수 있을까, 여기 강의? 자신이 없지는 않은데 너네를 어떻게 설득을 시켜야 될까 싶다. 예상 시간 40분. 빠르게 합시다. 알겠죠? 빠르게 치고 한 30분 안에 끝내버리자잉. 알겠지? 자, 가자. 관성부터 할 건데, 관성은 여러분 강의 필기도 안 할 거예요. 한 가지만 필기할게요. 관성.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자, 관성은 원래의 운동 상태를 유지합니다. 어머, 색깔 이쁘다. 다른 색깔 분필이야. 색깔 이쁘다. 원래 운동 상태를 유지합니다. 원래 운동 상태 유지. 자, 그래서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급정거할 때 몸이 앞으로 쏠린다. 급출발할 때 몸이 뒤로 쏠린다가 관성이야. 알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가 질량의 영향을 받아요. 무슨 소리냐면 핸들이 고장난 A톤 트럭이 관성이 더 커요. 떼굴떼굴 굴러가고 있는 축구공보다. 아시겠습니까? 야, 이거 너네 반에 너네 둘만 알아듣는 거야 지금 이거. 주길동이 아니라 물음표였어요. 물음표라고? 네. 고백이야. 네? 다이나믹 듀오 고백이야. 프라이머리 물음표니에요. 난 핸들이 고장난 A톤 네, 트럭. 맞아요. 내 인생은 언제나 삐딱선. 네? 요거야. 내 인생은 언제나 삐딱선. 뭔가 했는데? 프라이머리 물음표 아니야. 삐딱선 맞지 않아요? 삐딱선. 내 인생은 언제나 삐딱선. 유랑하는 해적선. 다이나믹 듀오 노래야. 근데 이 노래가 너네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그래요. 자, 그래서 질량이 크면 클수록 관성이라고 하는 친구도 크다는 거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의외로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거 두 번째. 여러분, 여기에는 정지관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정지에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고 하는 것도 있다는 것까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정도 하나 필기하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운동량으로 바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얘들아, 이 운동량이 굉장히 중요해. 잘 들어봐. 이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운동 에너지랑은 조금 느낌이 달라. 얘는 물리량이라고 하는 친구거든요. 계산을 할 때 운동량을 P로 쓰게 되고요. 어떻게 구하게 되냐면은 질량과 V로 곱하게 되는데, V 값이 뭘 의미하느냐? 속도라고 하는 거 하나 머릿속에 넣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하, 속도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으니까 당연하게 운동량에는 무엇이 존재하게 되겠어? 방향성이 존재하겠다. 그쵸? 그 다음 두 번째. 자, 우리 물리에서 모르던 친구를 측정하게 되면 항상 나오는 친구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단위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단위 간단해요. 여러분, 질량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위가 뭐예요? 킬로그램이죠? 속도로 사용하고 있는 단위가 뭐예요? 미터 퍼 세컨드죠? 그거 두 개의 곱입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시겠지? 자, 그 다음 이 운동량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요거예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2kg의 질량을 가진 물체가 있습니다.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할 거야. 그럼 부호가 플러스 붙어야 되겠네, 그지? 플러스 3 미터 퍼 세컨드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해볼게. 그 다음 똑같이 2kg의 질량을 가진 물체가 있어. 이 친구가 왼쪽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니까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야 되겠지. 똑같이 3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부호는 마이너스야. 자, 얘들아, 방향이 달라. 속도가 다르지. 그럼 운동량은 같아 달라? 다르다. 이해하셨습니까? 요거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이 보존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친구를 보존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얘들아 생각해봐.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는 거니 일정한 거니? 일정한 거죠. 그래서 이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총 운동량은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문자로 나오게 돼서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제가 말로 설명하는 거 한번 들어주세요. 알겠죠? 자, 예를 들어서 물체 A가 있습니다. 질량이 M, A라고 할게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쵸? 그 다음 이동하고 있습니다. 속도가 V이고 A의 속도라고 해서 VA라고 할게요. 알겠죠? 그 다음 그 앞에서 B라고 하는 친구가 이동을 하고 있어요. 이 친구의 질량은 MB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 이 친구도 똑같이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VB예요. 알겠죠? 자, 얘들아 생각을 한번 해볼까? 그러면은 지금 A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의 크기는 MA 그리고 VA일 거야. 그죠? 그 다음 B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의 크기는 MB 그리고 VB일 거야. 맞아 아니야? 맞죠? 그런데 VA의 속도가 조금 더 빨라서 B의 뒤를 쾅! 충돌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A와 B가 쾅 하고 충돌하게 되겠죠. 요렇게. 알겠지? 그럼 얘들아 곰곰이 생각해봐. A가 B를 뒤에서 쿵 박았으니까 A는 어떤 방향으로 힘을 적용받는 거야? 쿵! 뒤로 적용받겠지. 그치? 그래서 A가 적용받은 힘의 방향은 왼쪽 방향이 될 거고 FA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럼 B 같은 경우는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은 거야? 반대쪽 방향으로 힘을 적용받았겠지. FB일 거야. 이해됩니까? 자, 근데 키포인트는 뭐냐면요. 크기는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이때 크기는 일정하고요. 가장 크게 차이 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방향은 반대가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습니까? 알겠지? 자, 그 다음 두 번째에다 생각해봐. 힘이 작용받았네? 그러면 운동 상태 변해야 돼, 안 변해야 돼? 변해야 돼. 그런데 질량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겠지. 그래서 충돌한 이후에는 이 A라고 하는 친구의 질량은 그대로 MA겠지만 속도 값은 조금 변화하게 되겠죠? VA 다시라고 쓸 수 있을 거야. 그죠? 자, 그 다음 B라고 하는 친구도 질량 자체는 어떻게 되겠어? 일정할 거야. MB입니다. 하지만 힘을 작용받았기 때문에 물체의 속력 자체는 조금 변화했겠죠. 맞아 아니야? 맞아. 요게 가장 중요한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를 제가 요렇게 한번 필기해 보도록 할게요. 요런 느낌입니다. 충돌받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운동량은요. MA 그리고 VA죠. 그 다음 MB 그 다음 VB였겠죠. 그쵸? 이 둘의 합과 충돌받은 다음의 운동량은 MA VA 다시죠. 그죠? 그 다음 MB VB의 다시죠. 이 둘의 합이랑 어떻다라는 겁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요것을 우리는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요걸 이게 문자로 설명을 하게 되니까 어려울 텐데요. 쉽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얘들아, 힘의 방향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지. 그치? 자, 질량 다 1로 통일해 버릴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속력을 2m/s로 할 거고 B 같은 경우는 1m/s로 할 거야. 알았지? 반대 방향이니까 이 친구 속도가 어떻게 돼야 돼? 느려질 거야. 이 친구 1m/s라고 할게. 그러면 어떻게 되면 되겠습니까? B가 얼마 되는 거예요? 2m/s로 증가한다라고 생각하면 느낌 편하죠? 이러면 게임 끝나요. 그쵸?
왜? 질량 다 1이니까 합쳐서 3 나오고 있으니까 합쳐서 3 나오면 되는 거겠죠. 숫자 집어넣으면 느낌 편하죠? 요런 느낌이에요. 간단하지? 요런 거야. 자, 그 다음은 세 번째. 충격량이라고 하는 건데, 자, 충격량은요, 우선 정의부터 이야기를 하고 싶어. 물체가 받은 충격의 크기야. 충격의 크기. 자, 그런데 이 충격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작용받았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해. 그래서 이 충격량은요, I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F라고 하는 힘의 크기와, 여러분 요건 무시해도 됩니다. 직각 삼각형의 시간을 곱해주게 돼요. 이걸 우리가 델타 T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자, 이걸 제가 말로 써드릴게요. 충격량이라고 하는 친구는 결국에 힘과 시간의 변화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5라고 하는 힘으로 축구공을 1초만 팡 쳤어요. 그게 더 빠를지 5라고 하는 똑같은 힘으로 10초 동안 길게 밀었으면 어떤 게 더 속력이 빠를지 물어보는 게 충격량인 거야. 당연히 작용한 시간이 길면 길수록 더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이거 그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충격량은요, 요 개념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단위예요. 따라와봐. 우리 힘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위는 뉴턴입니다. 그죠? 그래서 뉴턴 그대로 써주게 되고요. 시간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위는 세컨드예요. 그래서 NS를 쓸 수 있는데, 얘들아 생각해봐. 뉴턴이 뭐의 단위라 그랬어? 힘. 우리 F는 땡땡이었어. 뭐였지? MA였죠. 그쵸? 따라서 이 단위를 요렇게도 바꿔줄 수 있거든요. M, A랑 뭘 곱한 겁니까? 시간을 곱해준 거죠. 그쵸? 근데 얘들아, 질량의 단위 우리 뭐로 쓰지? 킬로그램으로 쓰게 되지. 그쵸?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 제곱으로 쓰게 되지. 시간의 단위로는 또 세컨드 쓰게 되지. 그치? 요거 분수라 그랬죠? 요거를 해주게 되면은 세컨드 제곱 분의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곱하기 세컨드죠. 약분이 되니 안 되니? 되지. 그래서 충격량의 단위로 뉴턴 세컨드, NS도 쓸 수 있겠지만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라고 하는 것도 동시에 사용된다는 거 하나 머릿속에 넣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호라.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친구의 색깔과 이 친구의 색깔이 구분됩니까? 구분됩니까? 다행이네요. 제가 정록색이라서 청록색이 잘 안 보이네요. 진짜로 구분 잘 안 되네요. 아니 요렇게 보면 구분이 돼. 초록색이야 하나는. 얘가 형광 분홍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얘가 초록색이야? 아니요. 아니지? 어이씨, 나 진짜 놀랬잖아. 얘가 초록색이지? 네. 응, 맞아요. 오우, 그럼 이거 무슨 색이라고 해야 돼, 얘들아? 형광주황. 주황. 아. 세 번째. 진짜 구분 못했어요. 나 진짜 놀랬어, 방금. 진짜 놀랬어. 자,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봐요. 충격량에 무엇이 작용합니까? 힘 작용하죠. 생각해봐. 힘이 작용하면 무엇이 변해? 속도가 변해야 돼. 그럼 힘이 작용하게 된 그 물체는 반드시 속도가 변하겠네? 속도가 변하면 결국에 뭐가 변하는 거야? 운동량이 변한 거지. 그런데 이 힘을 우리가 얼마 동안 작용했는지도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공부했던 이 운동량이라고 하는 친구와 충격량이라고 하는 친구는 사이에 관계식이 작용하게 됩니다. 뭐가 작용한다고요? 관계식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돼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결국에 이 충격량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단순하게 운동량을 또 얼만큼 변화시켰는지도 알려주게 되는 거야. 왜? 힘이 들어갔으니까 운동량이 변해 안 변해? 변해.
그런데 시간이 들어가니까 얼마 동안 힘을 작용했는데 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다 보니까 충격량은 결국에 이 운동량이라고 하는 친구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알려주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그 운동 파트 강의할 때도 이야기를 했죠. 나의 몸무게의 변화량, 변화된 정도를 우리 어떻게 구합니까? 빼요. 어디서 뭘 빼요? 나중에서 처음 거 빼죠. 그래서 이 운동량의 변화량은 결국에 나중 운동량에서 빼주는 겁니다. 뭘 빼줘요? 처음 운동량의 크기를 빼주면 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 유형도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시겠지? 자, 그 다음은 우리 요거 하나 강의해 봐야 돼. 평균임이라고 하는 거거든. 아, 아니다. 요거 다음에 4번 하나 써보자. 이 충격량이라고 하는 친구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 빌어먹을 그래프가 또 나오죠? X축에 세컨드, Y축에 뉴턴을 집어넣어요. 그래프의 모양은 다양할 수 있어. 일정하거나 증가하거나 작아지거나 혹은 불규칙하거나 어찌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그래프 아래의 넓이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그대로 충격량을 의미하게 될 거야. 알겠습니까? 됐죠? 간단한 내용이었어요. 자, 그 다음은 네 번째, 평균의 힘이라는 거 한번 공부해 볼까 합니다. 평균힘. 자, 얘들아, 평균힘은 내가 정의부터 해줄게. 정의. 아픈 정도야. 여러분들이 교통사고 났을 때 많이 아픈 게 좋아? 이왕이면 덜 아픈 게 좋아? 덜 아픈 게 좋겠지. 그래서 평균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얼마나 아픈지, 아픈 정도야.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평균힘을 구하는 방법은 저 충격량에서요, F 값을 따로 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공식이 어떻게 변화하겠습니까? 델타 T분의 I가 되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 우리 아픈 정도를 크게 하는 게 좋아? 작게 하는 게 좋아? 작게 하는 게 좋아.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시간은 짧으면 짧을수록 안 좋아지는 거구나. 충돌 시간을 길게 해주거나 충격량을 작게 해주는 방법이 있겠네요. 그죠? 저거 하나 생각해 주신 다음에 우리는 그래프적인 설명으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방금 전에 공부했던 힘시간 그래프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조금 크게 그릴 거고요. X축의 세컨드, Y축의 뉴턴이야. 자, A라고 하는 친구는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 다음 B라고 하는 친구는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아시겠죠? 자, 세 번째, 저는 가장 먼저 정리 한번 해드릴 거예요. 충격량의 크기, 즉 그래프 아래의 넓이는 A와 B가 같다라고 정의할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두 번째, 충돌 시간은요, A가 긴가요? B가 긴가요? B가 더 길어요. 그러면 아픈 정도인 평균 힘의 크기는 A가 클까요? B가 클까요? A가 크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A 같은 경우는 단단한 시멘트 바닥에 계란을 떨어뜨렸을 때 깨질 거고요. 거기에 비유할 수 있을 거고요. B 같은 경우는 푹신푹신한 방석에 계란을 떨어뜨려서 안 깨질 확률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만큼 아픈 정도가 작아야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거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 다음은 마지막 하나 하고 나면 문제 유형 설명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알겠지?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요것도 이제 대표적인 시험 문제 유형 중에 하나거든요. 너네 롤 하니? 해본 적 없어? 팀으로 하는 챔피언이 있는 건 아니? 네. 뭐로 공격하는 줄 알아? 지금 독침 공격하는 애야. 그거 몰라도 되거든요. 그 길이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볼 거야.
자, 여기서 말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 독침이 될 수도 있어요. 혹은 총의 길이 있죠. 총 길이라고도 볼 수 있어. 알겠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 학생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데 독침을 쏠 때 길이가 길면 길수록 길이가 길어? 그러면은 그 독침에 작용하는 시간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야? 길어지는 거잖아. 쌤, 그러면은 길이가 길면 총 맞아도 안 아픈가요? 그게 아니고 얘들아. F 값이 작잖아. 그치? 이만큼 덜 아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적은 힘으로 멀리 보낼 수 있는 거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먼 곳에서 저격하는 총들은 짧아요, 길어요? 길죠. 그 이유가 바로 요겁니다. 똑같은 총알을 쓰더라도 더 작용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먼 곳까지 제대로 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권총은 여러분 자주 나오잖아요. 권총 주인공한테 존나 쏴도 절대 안 맞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영화적 고증이긴 좀 그거긴 하겠지만 실제로 권총이 그렇게 명중률이 높진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쏘면 죽기 하겠죠. 요거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지금부터 따라와. 제일 중요한 거야. 너네들 시험 문제는 하나, 둘, 셋, 넷, 5개 유형만 할 거야. 쉬운 거 위주로만 강의할 거야, 얘들아. 따라와봐. 자, 1번. 아니지. 갈게요. 가장 처음에는 뭐냐면은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어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아이코 신호에 걸려버렸다. 정지하게 된 거야. 그럼 얘들아 멀뚱멀뚱 서 있는 거지. 생각해봐. 처음 운동량은 있니 없니? 있어요. 처음에 운동하고 있으니까 처음 운동량은 존재할 거야. 근데 내가 나중에 정지한다 그랬잖아, 얘들아. 그죠? 그러면은 나중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그러면 이때 세 번째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구해보게 되면은 나중 빼기 처음이라 그랬는데 나중 값이 없으니까 나중 운동량이 그대로 뭐가 되는 거야? 처음 운동량이 되겠다. 그치? 요거 하나 파악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신호 바뀌었다. 걸어가야지 라고 해서 정지하고 있던 친구가 운동하게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럼 이 친구는 자연스럽게 처음 운동량은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처음 운동량은 없어요. 그러면 나중 운동량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지. 이번엔 또 나중 운동량이 존재하겠네. 그죠? 따라서 이 친구의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구해보게 되면은 처음 운동량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나중 운동량이 충격량이 될 거야. 이해됐어? 요거 하나 파악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가장 많이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시험 문제 중에 하나가 될 건데 저는 양의지 팬이라서 양의지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무슨 소리냐면 1kg의 질량을 가진 공이 있습니다. 타자한테 날아가고 있을 때를 플러스로 잡을게요. 알겠죠? 날아가고 있습니다. 10m/s의 속도로 날아가고 있어. 양의지가 홈런을 때렸습니다. 아이고 기분 좋아라. 그래서 타구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30m/s의 속도로 날아가고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 친구도 처음과 나중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 색깔이 달라져 버렸네요. 미안합니다. 색깔 그냥 할게요. 미안해. 첫 번째, 여러분 처음 운동량의 크기가 얼마가 나왔냐면 그럼 흰색으로 쓰지 뭐. 플러스 운동량이니까 10kg m/s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두 번째, 나중 운동량의 크기는 마이너스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가 되겠네. 그쵸? 이 상황에서 세 번째 충격량의 크기를 구해 볼 거야. 나중 빼기 처음이라 그랬는데 단위는 좀 생략해도 되겠지. 생략해 볼게. 나중 마이너스 30 빼라 그랬네. 10이야. 더하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40 n s 나오겠지. 근데 얘들아 생각해봐. 여기에 붙어있는 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부호는요. 그 값이 대수학적으로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예요. 방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방향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표기할 때는 그냥 요렇게 절대값을 씌워서 쓰는 것처럼 그냥 40을 쓸 때도 있어요. 알겠죠? 요거는 해설지 보던가 아니면은 학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고지해 줄 겁니다. 방향을 고려하시오, 고려하지 마시오. 고려하지 말라고 했으면 그냥 40 고려한다면은 부호가 잡혀주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요 정도는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꼭 필요한 문구가 하나 있어. 뭐냐면 공이 받은 충격량이랑 이 야구 배트가 가한 충격량. 요거 두 개 어떨 것 같아? 당연히 똑같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쵸? 이 두 개는 반드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쌤 공이 받은 충격량은 알겠는데 배트가 가한 충격량을 우리 어떻게 구해요? 할 필요 없다는 소리야 얘들아. 아시겠죠? 저거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네 번째. 힘시간 그래프에 대한 설명인데요. 다 왔어. 원래는 제가 조금 더 어려운 것까지 설명을 하게 되는데 시험 범위가 워낙 많아서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 자, 세컨드를 X축에, 뉴턴을 Y축에 집어넣을 거야. 자, 그래프 분석만 한번 해볼 겁니다. 첫 번째, 힘의 크기가 일정하다. 여러분, 힘의 크기가 일정한데 플러스예요. 속력이 그럼 증가하겠습니까? 일정하겠습니까? 감소하겠습니까? 증가해야죠. 힘이 일정하게 계속 작용하고 있는 거잖아. 이해됐지? 그치? 따라서 이걸 우리 뭐라고도 분석할 수 있어야 되냐? 요거 등가속도 운동이야. 등가속도 운동이야. 알겠지? 요거 때문에 학생들이 헷갈려 할 거예요. 첫 번째 키포인트야. 왜냐면 생각을 해봐. 물체가 떨어지면서 중력의 크기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계속 지구 중심 방향으로 당기고 있지. 일정한 힘의 크기로.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야지. 그렇겠죠? 그 다음 요거는 그냥 이제 그래프 아래의 넓이만 구하시면 충분하게 대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격량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죠? 그래서 가끔 나오는 이제 그래프의 모양이 뭐 이제 뭐 요렇게 나왔다. 그러면 삼각형 하나랑 사각형 하나 해가지고 우리 충격량 구하라고 하겠죠? 요런 거. 그치? 자, 그 다음 너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 유형이 요거야. 뭐냐면 X축에 세컨드, Y축에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야. 얘들아,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뭐의 단위니? 운동량의 단위죠. 이해됩니까? 그쵸? 자, 생각해봐. 여기를 우리가 10이라고 둘 거야. 알겠지? 대답 한번 해보자. 처음 운동량 얼마야? 10. 나중 운동량 얼마야? 누랑 비슷하지 않아? 1번이랑 똑같은 개념이죠. 이해됩니까? 운동하고 있다가 정지한 케이스죠. 그쵸? 따라서 이 친구의 충격량의 크기는 얼마인 겁니까? 10ns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프 아래 넓이 구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쵸? 자, 그 다음은 요거예요. 얘 처음 운동량 얼마야? 0. 나중 운동량 얼마야? 10. 그러니까 이 친구도 충격량의 크기는 얼마야? 10ns야. 이해되지요? 얘는 2번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요거 한번 볼까요? 운동량의 크기가 어때요, 지금? 일정하죠. 질량이 증가하고 속력이 감소할까요? 그래서 일정한 걸까요? 아닙니다. 뭐가 일정하기 때문에 운동량이 일정한 걸까요? 속도요.
속도가 변하지 않았어. 속도가 일정해. 무슨 운동? 등속 운동. 여러분 등속 운동은 힘이 작용해요? 작용하지 않아요? 작용하지 않죠. 그러니까 얘는 충격량의 크기 얼마야? 0. 아시겠습니까? 자, 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운동량의 크기가 요렇게 변화했어.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 여기는 고려할 필요 있어? 없어? 없다. 왜? 힘을 받지 않았거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만 중요한 거죠. 충격량의 크기를 구할 때는. 그죠? 그 다음 요렇게 되었으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기 값과 여기 값, 여기 값과 여기 값만 제대로 대입하시게 되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힘을 받지 않았으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됐나요? 네. 강의 여기까지 진행될 것 같고요. 문제 풀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세요.